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토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몽키로 이제 어떤 너트를 이제 쪼우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이제 다음과 같은 F 방향으로 이제 힘을 가해서 이러한 뭐 너트나 이제 볼트를 이제 쪼우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너트를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제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고, 또한 이러한 몽키나 이제 스패너에 작용을 하는 힘은 이제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어떤 이렇게 회전체를 비틀어서 돌아가게 하는 힘은 토크이고, 이런 막대기 같은 형상에 작용하는 힘은 모멘트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물리에서는 그냥 두 개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리에서는 이제 토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계공학에서는 그냥 토크는 T로 표기를 하고 모멘트는 M으로 표기를 하는데 반해서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그리스 문자 타우로 이제 표기를 하고, 이 타우의 정의는 항상 이제 어떤 이 오점이 이제 회전 중심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하게 되면 이제 이 비스듬한 힘에 대해서 어떤 직각거리인 이 D를 곱하거나, 혹은 이 힘도 우리가 각 방향으로 우리가 분력으로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어떤 이 R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힘을 분해를 해서 이 R과 이제 직각인 이 힘을 곱한 것이 바로 이제 토크인 타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직각거리 D 혹은 이제 이쪽 부분의 F 사인 파이에 대한 직각거리 R을 우리가 이제 모멘트 암 혹은 이제 레버 암이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뭐 모멘트 팔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모멘트가 아니고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러한 직각거리 R이나 D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SI 단위로는 이제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토크는 이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단위인 줄로 표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뉴턴 미터로 단위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하중이 혹은 여러 개의 힘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회전하는 중심은 대부분은 어떤 이러한 물체가 강체라고 하면 이제 그 강체의 질량 중심점이 이제 회전 중심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토크를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제 토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도 이제 회전 중심을 어떤 점을 잡아도 결국 그 결과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즉 이제 물리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발인용의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이제 이러한 힘들을 모두 합한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이제 각각의 분력에 의한 모멘트의 합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회전 중심은 우리가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점을 혹은 무게 중심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네트 토크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알짜 토크 혹은 뭐 정미 토크, 또는 이제 토탈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토크를 의미하게 되고, 결국 그 토크는 이제 각각의 힘에 대한 토크를 이제 더한 것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타우 1은 F1 D1이 되고, 즉 F1 곱하기 D1이 되고, 그리고 타우 2도
이제 F2, D2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토크 역시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반시계로 회전하는 것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F1, D1은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하고, 이제 F2, D2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것은 이제 부호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기호 앞에 이제 플러스 방향을 이제 명시를 해두면 이제 부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회전하는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토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질점으로 간주한 이러한 물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질점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접선 방향의 힘과 그리고 법선 방향의 힘 두 개로 우리가 이제 분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앞서 잠깐 이제 토크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항상 이제 이러한 모멘트 팔 길이가 이제 즉 어떤 모멘트 팔 길이 방향이 항상 이제 이러한 힘의 방향과 이제 직각을 이루는 경우에만 우리가 토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 FR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모멘트 암과 이제 평행한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토크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그마 FT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직각거리는 결국 이 원의 반지름 R이므로 이제 시그마 타우는 시그마 FTR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시그마 FT는 이제 MAT이므로 이제 다 그 식을 다음과 같이 또 적을 수가 있고, 다시 AT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R 알파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MR 제곱 알파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은 이제 질점이 아닌 우리가 강체로 넘어오면 어떤 이제 강체의 어떤 미소 부분에 대한 질량을 우리가 MI라고 하고, 이제 이 미소 질량에 작용하는 접선 방향의 힘을 우리가 FI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미소 질량에 작용하는 토크는 이제 우리가 또 그 미소 질량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소 토크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앞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타우 i는 mi r i 제곱 알파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전체 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미소 질량을 모두 이제 합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이제 타우 익스터널로, 즉 이제 네트 토크로 이제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식을 이제 전개를 해가면 결국 시그마 타우 i는 이제 mi ri 제곱 알파인데, 결국 이제 알파는 이제 모두 공통된 값이므로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이제 시그마 mi ri 제곱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호 i로 표기를 하고 이제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그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은 이제 I 알파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관성 모멘트 혹은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있고 또 질량 관성 모멘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R2 부분이 이제 돌출된 다음과 같은 실린더에 있어서 이제 뭐 장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뭐 로프나 줄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이 큰 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T1만큼 이제 잡아당기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은 이쪽 부분에는 이제 T2로 그 잡아당긴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실린더에 작용을 하는 이제 R자 토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Z축 방향으로는 이제 서로 그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 평면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시그마 타우는 이제 타우 1 플러스 타우 2인데, 결국 이제 X축으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T1 R1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고, 이제 T2 R2는 이제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R2 T2 마이너스 R1 T1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만일에 이 문제가 이제 정력학 문제가 되게 되면 이꼬르 0으로 해서 어떤 미지의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각각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꼬르 I 알파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두 토크 모두 하나의 평면에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지만, 이제 3차원 공간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벡터 곱을, 즉 이제 외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적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중요하므로 이제 T 크로스 R이 아니라 이제 R 크로스 T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정력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물리에서는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채널에 있는 정력학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길이가 L이고 무게가 mg인 다음과 같은 막대가 이제 초기 이런 수평 상태로 이제 피봇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피봇은 이제 마찰은 없고 또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피봇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는 피봇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핀 서포트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물리에서는 뭐 피봇으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서포트로 생각을 하면 이제 핀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쪽 이제 회전은 자유롭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무게에 의해서 이 막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건데, 촉이 이제 이러한 수평 상태로 정지해 있다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촉이 각각 속도와 그리고 접선 그 촉이 각각 속도일 때에 이제 접선과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촉이 접선과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식 중에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은 I 알파라는 식에서 먼저 이제 시그마 익스터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토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I 알파도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뭐 알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는 뭐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이제 이 질량 관성 모멘트 i가 값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느냐일 텐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막대기 형상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그 도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한 도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물론 초기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관성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유도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뭐 암기를 해서 푸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 이 질량 중심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의 값은 3분의 1 ml 제곱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잠깐 이 i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 회전을 할 때 이 회전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점이 회전 중심이 돼서 이렇게 돌면 그때는 이제 ICM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끝단이 피봇이 고정이 되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끝단이 그 회전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ml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중심에 대한 것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평행축 정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뭐 책마다 또 테이블이 중심에 대한 것과 이제 끝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각 정리를 한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테이블의 값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은 결국 이 mg 곱하기 이제 mg 이 힘의 그 작용점으로부터 이제 피봇까지의 이제 직각 거리인데, 결국 그 거리는 2분의 L이므로, 따라서 이제 시그마 익스터널은 이제 mg 2분의 L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는 부분이, 이 경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왜 마이너스 mg 2분의 L이 아니냐라고 또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했었고, 현재 만일에 뭐 다른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호가 중요하겠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이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그 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mg 2분의 l이 아니라 그냥 mg 2분의 l로 표기를 한 것이고, 엄밀하게는 이제 가로를 해서 회전 방향도 여러분들이 토시를 해주는 것이 이제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은 구했고, 또한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은 I 알파에서 결국 알파는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 나누기 I이므로, 우리가 각각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2L분의 3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 가속도 AT는 결국 이제 L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즉 이제 물론 이제 이 접선 가속도도 엄밀하게는 이 끝단에 대한 접선 가속도냐, 혹은 뭐 이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접선 가속도냐에 따라서 뭐 값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AT라고 하면 이 끝단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L 알파는 이제 알파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분의 3g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게 중심 혹은 질량 중심에 대한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L 대신에 2분의 L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